여러분, 오답률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거의 빈순삽이 고정이긴 하지만 오답률 시비에 드는 문제의 유형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맞냐 틀리냐가 2등급을 가는 거에 결정적입니다. 오답률을 활용하는 법, 듣기,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제 푸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먼저 듣기부터 쭉 풀고 들어가 주세요.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역대 등급 컷, 오답률, 문제 푼 연도랑 월, 영어를 선택하면 오답률이 나오죠. 2등급이면 80점 이상이죠. 3점짜리 6개까지는 틀려도 돼요. 1등급을 가르는 유형이 빈순삽이죠. 빈칸 4문제,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총 8문제, 20점이 넘어가죠. 여기에 오답률을 토대로 보면 어법, 어휘, 작문 독해 첫 번째 유형, 대입 파악, 가끔 듣기나 도표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3등급 아래로 점수가 넘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오답률이 여러분 기출 공부의 지표입니다. 일단 빈순삽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을 다 맞춰야 되는데 먼저 풀어보고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좋은 점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잡는 연습이 되죠. 아, 이런 거에 애들이 낚이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을 아니면 어떤 단어를 아니면 선지를 읽을 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겠다.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해봐야겠다 라는 가이드가 생기는 거죠. 기출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시간 맞춰서 양치기식으로 풀고 채점하고 다음 기출 또 풀고 넘어가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수능날 시험지를 받아서 넘겼는데 모르는 단어가 눈에 딱 박힌다. 그러면 일단 듣기를 하기도 전에 긴장감이 너무 심해져요. 그럼 이미 머리 한 방 맞고 시작한 거죠. 단어를 공부할 땐 투트랙으로 해주세요. 워드마스터 같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쯤은 갖고 있을 단어책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9월 평가원, 수능 기출 단어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단어를 하는 게 싫은 게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해도 효과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일만 지나도 안 하기 시작하죠. 이걸 동시에 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면서 아, 이 단어 모르면 내가 날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도가 쭉쭉 나가게 됩니다. 단어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쓰는 거라 정리한 건데 여러분은 자이 스토리 같이 연도별로 정리된 기출 문제집 갖고 계신 거에 해설을 보면 기출 단어 외워야 될 게 적혀있죠. 그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3등급 이하면 듣기가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친구들이 듣기 할 때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시도했다가 듣기도 틀리고 문제도 풀리고 한 경험이 많죠. 듣기가 틀린다. 그러면 일단 듣기를 다 맞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듣기 레벨이 문제 레벨에 비하면 너무 쉬워서 오히려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앞부분을 문제 풀다가 늦게 가서 듣기를 틀려버려요. 근데 듣기를 놓쳐서 답을 못 고르면 일단 멘탈이 나가죠. 그러면서 뒤에 문제들이 안 풀리는 경험은 모두들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듣기를 내가 틀린다 이러면 뒤에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 문제 듣기의 선지를 미리 읽고 듣기를 다 맞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를 다 맞는다 싶으면 그때 문제 풀기를 시작하세요. 27번부터 27번이 선지가 하나씩 끊어서 간단하게 정답을 고르기가 편해요. 보통 도표부터 많이 읽기 시작하는데 도표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한 문장 자체가 일단 길죠. 읽다가 듣기가 시작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그래서 듣기 앞부분을 놓쳐요. 그러면서 듣기가 말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딱 한 문장씩 할 수 있는 27번, 28번 풀고 26번 풀 땐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이름 꼭 체크해주세요. 선지 먼저 보고 해당 문장을 찾아가는 거죠. 문제랑 지문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맞는지 체크하고 여기 1번 보니까 유명 화가 아들이다. 바로 지문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답을 확인하세요. 도표는 4번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이지만 4번, 5번을 만약에 봤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 바로 윗 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 읽은 줄 알고 계속 4, 5번만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발 다른 선지로 넘어가세요. 시간을 다 잡아먹고 문제도 틀립니다. 도표가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다 보니까 27, 28, 26번을 풀면서 워밍업을 가볍게 해주다가 도표를 푸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문제를 풀다가도 듣기에 다음 문제가 시작했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세요. 듣기 한 문제를 맞추는 게 독해 한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정답률도, 여러분의 노력도, 시간도 10배는 나요. 국어에서 멘탈 나가고 수학에서 멘탈이 바닥을 치는데 듣기까지 안 들린다. 영어도 나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듣기를 다 맞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를 다 맞으면서 4페이지도 다 맞는다. 그러면 18번에서 20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한 번에 3문제를 듣기 끝날 때까지 풀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씩 늘려주는 거예요. 듣기도 문제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듣기 끝날 때까지 듣기 17문제
독해 7문제를 다 풀었으면 45문제 중에서 24문제는 이미 푼 거니까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살짝 있죠. 그렇다고 여유가 넘치진 않아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저는 3페이지 한글 선지가 있는 22번부터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듣기 끝나면 8페이지에 43번에서 45번 장문 독해 유형을 푸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한 번씩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43번에서 45번 이 세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이게 한 덩어리 한 문제라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빨리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더 잡고 있는 학생들이 꽤 돼요. 개인적으로는 22번부터 푸는 걸 추천합니다. 빈순삽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어서 그 빈순삽을 가기 전에 마음을 가볍게 해줄 문제로 8페이지를 푸는 거죠. 3페이지 문제 풀고 43에서 45, 41에서 42번을 푸는데 이 41에서 42번 문제가 은근 어렵기도 하고 뒤에 어려운 빈순삽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안 읽어요. 그러면 여러 번 읽게 되고 답도 틀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2번을 읽었는데도 내가 답이 헷갈린다 싶으면 선지 중에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다시 돌아와서 마저 답을 고르는 겁니다. 35번 풀고 29번에서 34번 푸는데 생각보단 빈칸이 할만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지문이 어렵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첫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요. 근데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메인 소재를 알려주니까. 그리고 뒤에 지문을 읽을 때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읽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 모든 문장을 다 정확하게 해석하겠다는 욕심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는 문장 있다면 쿨하게 받아들인다. 대신에 문제 다 풀고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주제를 담은 중요한 문장이다, 아니다 라고 구별하는 연습을 철저히 해줘야 실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다 보면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거나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이야 하는 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읽은 거 날려버리고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꽂혀서 답을 고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가끔씩 선지에 있어요. 낚이지 말고 선지로 가기 전에 첫 문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표시한 부분, 마지막 부분 빠르게 체크한 다음에 선지로 넘어가는 게 정답률이 높습니다. 이거 빈칸 순서대로 풀다 보면 어려운 게 쌓여서 34번이 할만한데도 그냥 쉽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수능 최저 2등급은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한테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은 수능날 영어 2등급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맨날 1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수능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1, 2점 차이로 영어 등급이 1, 2등급 밀리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2개 합이든 3개 합이든 수학이나 국어, 탐구 중에 나 한 과목 버렸으니까 영어 최저 맞추기 쉽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난이도가 올랐다 생각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영어를 공부해주세요. 빈칸 4문제,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총 8문제, 20점이 넘는 점수를 잡는 연습을 해줘야 수능날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물론 해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수험생활이 지쳐서인 것도 맞는데 공부라는 본질 자체를 미루고 2등급을 받을 거란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에서 나온 등급이 수능날에도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순간 2등급은 날아가 버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능날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